어쨌건 또 앞으로 이 주 기자의 활동이 활약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 참 그 뭘까 끝까지 이렇게 쫓는 힘, 주 기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힘은 없고요. 네. 힘은 없고 아니 뭐 기자면 기자가 이제 이 기자가 몇 명인데요. 아니 그래 네. 그래도 뭐 그 내용을 보고 그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면 기자가 했다면 그 역할은 다 했을 거예요 누구나. 아니 근데 특히 이 MB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주 기자가 애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 MB에 애증의 대한 관계죠. 애정이다. 이 애정이 없으면 이게 못할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명박이 너무 좋아요. 4월 8일 또 설레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자기 몸을 또 바쳐서 사법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뭐 먹고 누구랑 놀고 이거 또 꼼수 부리는 거 그것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은 크고 중요한 범죄 한 20개를 제쳐놓고 가장 단순한 다 쓰는 누구 겁니까로 이렇게 감옥에 가셨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다뤄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제 저는 그 크고 중요한 이제 저수지도 찾고 이 사람이 저지른 해악들에 대해서 네. 좀 따져보자고 하는데 야 감옥 갔는데 이제 그만해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렇죠. 그게 동력이 떨어졌는데 나오면 이제 또 저는 이제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여죄들을 막 밝히고 그러려고 지금 보따리를 지금 막 들고 다니면 내가 좋아하고 보니까 있어요. 4월 8일 은근히 기다리는 것 같아 진짜 지금. 아니 저기 난 이명박 지금 신나해 죽겠는데 진짜. 이명박 대통령은 저한테 목자이신 것 같아요. 제가 싱가포르에 얼마 전에 이제 계좌 그리고 부동산 회사가 몇 개 이명박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네. 갔는데 밤에 늦게 도착했는데 저기 뭐지 호텔 예약이 안 돼가지고 차이나타운에 아주 허름한데 네. 이 혼자 이제 그 몸을 눕힐 만한 데서 이렇게 자고 잠이 안 와서 아침에 이제 일찍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인터폴에 있는 사람을 새벽에 나오라고 하고 저 변호사 만나고 뱅커를 만나고 나오는데 그 싱가포르가 이제 열대 기후잖아요. 갑자기 네. 스콜이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비도 오고 추적추적하고 결과가 결과가 어쨌거나 또 안 좋죠. 이명박을 그렇죠. 쫓아다니는 거는 그냥 맨땅에 헤딩의 연속인데다가 실패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비 맞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내가 이명박이 나한테 뭔데 내가 여기에 나의 모든 이렇게 열정과 돈과 시간 모든 걸 이렇게 희생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괴롭게 앉아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고소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여기가 맞구나. 그래서 저를 그분이 이렇게 또 간간히 힌트를 주네. 그렇죠. 사인을 주네. 목자신 거죠. 제 목자예요. 그래서 길이는 어린 양에게. 제가 헤매고 있구나. 완전 맨땅에서 헤딩할 수 있는 것을. 길을 잃었을 때 이렇게 또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통하시네. 어떨 때는 이제 제보를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여기 아닌가 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해서 뒤로 돌아서는 순간 미행이 있어요. 미행이 있잖아. 여기 맞아 이거 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 원천 같은 경우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엄청난 캐릭터예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명박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저히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만한 캐릭터여서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면 너무 재밌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은 가는 길까지 좀 모시고 이명박 평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평전도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하 드라마로 만들겠다는 지금 포부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들도 기자라서 그런지 나도 언젠가는 저런 목자들을 꼭 하나. 이명박 같은 사람을 만나긴 쉽지 쉽지 않아요. 않죠. 이제 MB를 위한 쉽지 않아요. 주기도문. 그 좋은 시절 다 기자만 있는 지나갔어요. 것으로. 네. 그래 하여간 기자들은 또 이렇게 뭔가 큰 뉴스를 또 이 목자를 찾아내는 일도 큰 역사의 사명감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기자로서 뭐 여러 가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말고 뭐 고용태 씨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인상적인 사람들이 있죠. 뭐 고용태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고영태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감옥에 있는데 알선수재라고요. 알선수재라는 건데 알선수재가 이름이 어렵죠. 그런데 뇌물이 아니고요. 뇌물이 아니고 공무원 A의 승진을 위해서 공무원 B가 고영태를 통해서 최순실을 다시 통해서 박근혜한테서 이렇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게 이 죄입니다. 네. 근데 중간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적인 그 뇌물의 그 수혜자가 아니기 네. 때문에 알선수재인데 A, B 그러니까 공무원 A 승진한 A 뇌물 준 B 네. 고영태가 돈을 중간에 받아서 최순실과 박근혜한테 줘서 인사를 승진을 시켜줬다는 건데 A에서 A, B, 고 최순실, 박근혜 5명 이 범죄 중에 네. 이 공무원이 뇌물을 줬기 때문에 뇌물을 준 공무원하고 뇌물을 받고 그 인사를 해준 최순실이나 박근혜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5명 중에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요. 고영태만 콕 찍어가지고 기소되고 구속됐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을 지금 감옥에 1년 4개월째 살고 있는데 그 2,200만 원인데 2,200만 원의 그 양형 기준 2,200만 원의 알선수재 양형 기준은 6개월이에요. 6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근데 고영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고 2심에서 1년 6개월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고영태를 잡으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제보자였고 이 제보자를 무너뜨려야 최순실이 그 박근혜가 길이 생긴다고 해서 그렇죠. 검찰이 그러니까 우병우의 검찰이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기소를 어떻게 엉뚱하게 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으로 구속이 됐어요. 이 사람이 조희연 판사인데 사법농단 판사입니다. 이분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영태만 찍어가지고는 1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 그 지금 굉장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네.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지금 판결들이 나오는 거죠. 모든 갈등이 생기거나 큰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재판에 가서 따지자고 하면서 그렇죠. 재판은 사회 갈등의 종결, 사회 갈등을 가라앉히는 그 이제 판결이 끝나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판결을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저는 판사들이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죄에 따라서 판결이 갈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인 그 스탠스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사법부를 믿고 이 그렇죠. 갈등을 조정해 달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고영태는 아무튼 2달 동안 있으면 2달 정도 있고요. 서울구치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아주 잘 있습니다. 건강하고요. 얼마 전에 황교안을 저격하라고 유영아 변호사한테 저격 명령을 내렸어요. 제가 듣기로는 몇 월 며칠 날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회견을 해서 어떻게 저격하라고 이렇게 직접 저격하라고 했는데 유영아가 저격했죠. TV조선에 가서. 그렇죠. 네. 그런데 안 먹혔죠. 안 먹혔죠. 그러니까 별로 안 먹힌다는 이게 있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아직 호메이니처럼 정치를 하고 있으나 잘 안 먹힌다 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또 스타들이 누가 있어요? 양승태가 서울구치소인가요, 동문가요? 이제는 뭐 구치소 감옥 전문 기자로 거듭났어. 저기 동부구치소에는 또 최순실이 있는데 최순실 아주 잘 있습니다. 나 그분 소식 좀 궁금했어요. 최순실은 그냥 아프다고 계속 병원에 나오는데 병원에서 회사 일 보고 있고요. 결제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외국 바이어도 만나고 그래요. 외국 바이어. 네, 외국 바이어도 만나요. 네. 나중에 이제 공개할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김기춘 아저씨 건강이 나쁘다고 이렇게 하는데 감옥 생활 잘합니다. 규칙적으로 책 열심히 보고요. 맨손체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사람. 감옥을 안 한 거지. 이분이 구속되자마자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저 동부구치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시설이 제일 좋은 시설이 거지. 좋아요. 새로 지었거든요. 네.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아는 놈이 다 아는 거지. 네. 아우. 거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네, 같이 MB도 있죠. 거기 있죠. 네, 거기에 같이 있는데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지.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은 한 층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특혜와
거기에서 특혜를 보고 계시는데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형 이상득, 최시중, 멘토 최시중, 그다음에 친구 천신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돈 받아먹고 걸렸죠. 진짜 역사의 이름이다. 자, 진짜. 돈을 네. 한 100개씩 받아먹었는데 100가지 범죄 중에 제일 가벼운 한두 가지 범죄를 가지고 검찰에서 마지못해 기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삼성 서울병원 VIP실로 다 옮겨져가지고 삼성 서울병원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특사로 다 내보내줬죠. 자, 이렇게 이명박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동부구치소에서 특실 같은 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특사로 내주고 문제 덮어준 사람들이요. 검찰들, 법원 누군지 아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재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농단, 사법개혁이 진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거는 사회의 근간이고 시스템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예. 법이라는 건데요. 헌법 체계인데 이 헌법 이거야말로 체계.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네, 국정농단은 저는 최순실 아줌마가 친한 대통령한테 막 영향을 미치고 자기가 돈 벌려고 했다. 최순실은 그럴 수 있어요. 최순실은 박근혜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최순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리사욕이고 문제죠. 그렇죠. 개인이 이명박 대통령은 뭐 다른 거 뭐 없어요. 돈이죠, 그냥. 돈 좀 더 벌어보겠다. 자기는 합법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사법농단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컨센서스를 가지고 좀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래요, 이미 맞아요. 국민의 이게 제일 관심도 중요한 것 멀고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처리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중요한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 정부도 그렇고 사법부에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정권은 지금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고 이제 해내야 할 개혁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승태 문제가 끝나면 이 시험대는 삼성으로 넘어갑니다. 삼성의 이재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재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게 보여줄 것입니다. 아, 진짜 이 진짜 주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선명해지고 이렇게 사법 개혁, 뭐 사법농단 이런 얘기가 굉장히 무겁고 이렇게 와닿지 않고 일상에서 내일이 아닌 것 같고 꼭 그냥 뉴스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이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일상의 곳곳에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꼼꼼하게 눈여겨보여야 자주 될 것 나오셔야 될 같아요. 것 자주 같은데요. 나오셔야 될 것 예. 같은데. 지금 이게 주간 우리가- 주진우를 해야 될 것 어디가 같습니다. 약을 팔아. 아니 지금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4월 며칠 8일까지 매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재밌고 지금 푹 빠져가지고 나의 이렇게 구라 뭔가 같아요. 세상을 배우는 아, 제가 아까 느낌이에요. 잠깐 생각했는데 진짜 메시의 드리블 같은 이야기를 혼자서 이렇게 오. 화려하게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세상을 예. 배우는 진짜 힘. 왜 예, 그러세요? 주간 주진우 어떠신가요? 싫어요. 진짜 4월 8일까지. 4월 8월까지라도 나와줘요 진짜. 아니 그때까지는 아니고 제가 음. 그 이명박 대통령과 가장 중요한 국면이 오면 그때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래 꼭 나오는 걸로. 손석희 앵커, 주진우 기자, 박상규 기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외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이들은 왜 탐사 저널리즘을 강조할까요? 디지털의 현란함과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요즘, 진실을 향한 탐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믿는 시민들에게 건넨 책이 나왔습니다. 저널리즘 에세이, 저널리즘의 신.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탐사보도의 가치를 지키며 새 실험을 마다하지 않는 아시아와 유럽 언론사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책은 무지 흥미롭대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시사인을 좋아하시고 또 시사 그 인싸 우리 팟캐스트까지 듣는 열혈 팬들이라면 뭐 주진우 기자 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약간 좀 섭섭한 소식이 들리기도 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어떤 응? 뭐 오늘 뭐 보니까 나름 뭐 이렇게 뭐 좀 2월 이렇게 좀 이 시사인과 약간 거리를 두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거리는 아니고 아까 제가 네. 저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인 주진우라고 인사했지 않습니까? 이 인사가 사실은 시사인 기자로 드리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제가 시사인은 그만두기로 제가 했습니다. 갑자기 왜 목이 그래 이렇게 또. 촉촉해지는. 아니 저기 뭘 어찌 울어 아. 김연이 뭐 낑낑거리지 말고 차라리 울어 그냥. 어? 낑낑이 아니라 웃고 있는데요. 아니 왜 그래? 왜 아니 또 저기 몇 가지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뭘 내가 기자 생활 동안 내가 정리하겠다고 생각하던 게 몇 가지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게 시사인이었어요? 그게 뭐 설마?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시사인 기자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거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된 거고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구속되고 그리고 나서 몇 가지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조금 저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뭔가를 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민하다가. 진짜 고민이 많았겠어요. 네,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주진우가 아니라 주기자로 살았는데 기자를 떼가지고 주로 살아야 된다니까 이게 뭔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술도 하나도 못 먹는 게 어떻게 주를 살겠다고 진짜. 그러니까 저기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하는 일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도 뭐 회사를 안 나간 지는 꽤나 됐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생활 패턴은 똑같은데 뭐 저는 몇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아까 말했던 이명박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는 올해하고 내년은 제가 삼성 관련된 일을 에다가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지금 삼성 엄청 떨고 있겠다. 회사까지 때려치고 우리만 본데 막 네, 이러면서. 삼성에 대해서 결과물을 또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이 뭐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언론사 다니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여러 부담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기자를 오래 했어요. 그쵸. 네. 아니, 시사인에서도 제 성격이 오래 붙어 있었지. 시사인이나 되니까 제가 저를 품어준 것도 있죠.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시사인 이 대한민국 대표 정통 시사주간지고 독립 언론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또 주진우 기자가 했던 역할 그 참 많은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고 쉽지 않고 지금도 예. 저도 울컥울컥하네요 진짜 저도 지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계속 같이 하시죠. 뭐 어딜 가요? 이 얘기를 모르겠어요. 괜히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가 잘하는 일인가 아닌가 아니, 작년에 제가 후회할지도 이게 몰라요 지금. 사직서를 처음 쓰는데 얘기를 이제 수뇌부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직서를 내달라고 해서 사직서를 썼는데 사직서를 쓰는데 사자를 얼마나 떨었는지 그래가지고 한 몇 장을 이렇게 구기고 다시 썼어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사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쓴 것 같은데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시사인은 떠나지만 제가 하던 일은 그대로 뭐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뭐 그냥 집중해서 몇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책도 쓰고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런 일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시사인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할 거니까. 그또 지면에 관련된 뭐 기사랄까 그또 이렇게 기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글 쓰는 일은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아, 나는 그래요? 진짜 주먹은 글은 안 쓰고 차라리 주먹 쓰는 게 좋았어.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다른데 글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데 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아무튼 나도 어찌 입장 정리를 해야 될지 이 시사인하고 이게 가족인데. 아니 진짜 가족인데. 눈물이 자꾸 날려 그래. 네, 시사인사에 뭐. 이제 그럼 자꾸 나오는 걸로. 아무튼 주먹을 써요. 머리 쓰지 말고 주먹 써서 와갖고. 머리 잘 안 이게 써요. 뭔가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게 뭔가 내가 딱 체질이야. 난 사실 주진우 기자가 예전에 처음 방송한다 할 때 그걸 모니터하면서 그게 MBC의 무슨 저녁 프로그램에 인터뷰 코너였지. 그렇죠. 인터뷰 코너였는데 은갈치색 양복을 입고 그때 누구였더라? 노회찬 의원이었나? 누굴 인터뷰하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내가 그래갖고 이제 전화도 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랬던 주진우 저는 지금 이제 막 영화처럼
그 주진우 기자 그 어떤 개인적인 기억들, 기자로서 되게 자랑스러웠던 주진우 기자, 그리고 또 후배로서 이렇게 막 걱정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워낙 좋은 일에 많이 이렇게 뛰어들다 보니까 엄한 오해도 받고 그냥 힘들게 지냈던 생각을 해보니까 아 진짜 눈물 나네요 진짜. 뭐 좀 어떻게 좀 뭐 좀 해달라 그래요. 송별회도 하고 좀 우리. 아니 그런 거는 안 하려고요. 왜? 아 싫어요 그런 거. 저는 세레모니 싫어하잖아. 어디 모임도 싫어하고. 아유 그래요. 네 그때도 술자리에 끝까지 있었던 것은 몇 선배들이 너무 취해가지고 이거는 누군가는 뒷수발을 해야 되겠다 아유, 이거였지. 그러니까 저는 말이야. 회식 때 맨날 도망가고. 아유, 그러니까. 시사인은 저 회식하도 저한테 안 알려주잖아요. 와도 뭐 술을 안 먹고 안주만 먹으니까 그렇잖아. 아유 그랬어요. 그랬구나. 네 아무튼 아 근데 하여간 여러 가지로 또 지금까지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마음고생도 많았을 것 같지만 주진우 기자가 뭘 하더라도 참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겠다는 일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집요하게 근성을 갖고 끝까지 물어제낄 수 있는 사람은 또, 야 대한민국에 주진우 빼고 또 누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근성 갖고 응? 끝까지 응? 신념을 다해 이런 거 말고 근성 없이 그냥 조금 대충 그래, 대충 빈둥빈둥 대충 대충 어떻게 그런 거 없... 설렁설렁 하는데도 저렇게 아니 그런 거 그럴 수 없을까? 왠지 남들이 보면 그렇게 보여. 그냥 설렁설렁 빈둥빈둥. 내가 보면 주진우 기자는 항상 통화할 때 보면 아 누나, 아 예 형님, 아 네 이러지 아주 정중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주제력이 남달러. 아니 운이 좋았죠. 운이. 아 또 이렇게 겸손하게. 아니 운이 또. 좋았어요. 정말로. 난 놈일세 진짜. 운이 좋았어요. 저는 사실 많이 놀았거든. 말은 못해도 이렇게 사실 기자가 기사만 안 쓰면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그렇지. 누구를 만나도 되고 어디를 가도 되고. 그런 기자 나도 했으면 좋겠네. 그런데 이제 고통스럽죠. 이제 그렇죠. 마감을 해야 되고 결과물을 내야 되고. 그렇죠. 또 저놈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데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놀다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 주진우 기자의 기사를 너무 좋아했던 많은 독자들도 있으시고 그럴 텐데 이 얘기가 또 정말 청천벽력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시사인의 또 다른 뭐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지면으로나 아니면 또 다양한 곳에서 주진우 기자의 활약상을 우리는 또 늘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그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언제 보더라도 주진우 기자에게 좀 많은 응원과 격려와 사랑을 듬뿍듬뿍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김영란법 안 걸리니까 밥도 좀 사주고. 뭐 그래도 되고 이제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선물을 투척한다든지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것도 주고 아니요 후원금까지는 필요 없고 이제는 그 열정 무료 강연 그런 거 말고 이제 불러주시고 알바 환영합니다. 재능 기부 이런 거 말고 재능 기부 많이 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껏 재능 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능 기부 울렁증 나와요 진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뭐든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알아서 뭔가 어디 목표가 뚜렷해서 시작한 일도 있지만 낙검수도 그랬고 이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반영을 일으킬지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주진우 기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좀 당분간 좀 멍 때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세레머니 싫어하지만 독자들께 이렇게 좀 인사는 그동안 시사인을 통해서 제 기사를 좋아했던 특히 저에게 악플을 달아주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인사의 말 한마디 좀 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별로 할 말이 그래도요. 네.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네. 아무튼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요. 아마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담은 거고요. 지금까지 감사했지만 이제 앞으로 또 시작이니까 그 김현희 기자나 우리 김은지 기자도 선배 주진우 기자에게 한마디
덕담이랄지 악담이랄고 근데- 이제 야 발병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다 뭐 이런 악담을 그런 사람 하시는지. 많을 거야. 나가서 잘 되나 봐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뭐 진짜 끝난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서요. 앞으로도 계속 뭐 네. 프로젝트도 같이 하기로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음. 뭐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쵸. 자꾸 연락해서 괴롭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또 몇 개월 있다 데려오면 되지 뭐. 몇 개월도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내가 같습니다. 보기엔 늘 최초를 많이 달잖아요. 사표 이후에 다시 돌아온 최초의 기자 막 이런 거. 네. 김현희 기자도 그래도 잠깐 쉬는 뭐 선배에게 또 한마디 하시죠. 뭐 장관 시다니. 저 입사하고 사실 선배가 사무실에 자주 안 계셔서 김현희 너 때문인 거 아니니 혹시? 그런가? 자주 못 뵀는데 네. 앞으로는 더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건 네. 네 생각이. 바쁘다. 좀 봐요. 그래요. 좀 봐요. 이 말이 참 좋네요. 우리 앞으로 좀 보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오늘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주진우의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상상한 이야기, 사법농단 그리고 사법개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4월 8일 그분이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주진우는 끝까지 그분을 모신다는 것. 각하 전문 기자 주진우와 함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진우에게 다 같이 응원의 박수. 주진우 사랑해요. 방송이 왜 이래 이거. 이게 되겠어?